자기가 갖고 태어나는 재능을 사주 속에서 찾아보자. 자, 두 번째 시간이죠.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주 구조는 그 강한 추진력으로 연결된다면, 그쵸?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겠죠. 부드러움을 잃게 된다면 시끄러운 충돌이 일어나겠죠. 자,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주 구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세요.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재능을 살피는 거기 때문에 연월을 먼저 보셔야 돼요. 자, 이 약속을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. 자, 방합의 중심축을 갖고 있을 때 어디에 갖고 있어야 돼요? 년과 월에 갖고 있어야 되겠죠? 살펴볼게요. 자, 첫 번째 방합의 중심축을 년월에 가지고 있을 때 방합의 중심축을 갖고 있으면서, 자, 기본 방합 구조에서 중심축을 제외시키면 안 돼요. 자, 4오미에서 4오 구조이거나 5미 구조이거나, 그쵸? 이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. 그러니까 뱀띠생이 말달 태어나거나 말띠생이 뱀달 태어나거나, 이렇게 순서는 바뀌어도 되는데 좌오묘유라고 하는 기본 중심축을 기준으로 방합이 만들어져야 돼요. 자, 이 약속을 하셔야 돼요. 그쵸? 신유술을 보실 때 신술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유술이거나 술유도 되는 거죠. 또 뭐예요? 신유하거나 유신하거나. 그쵸? 자, 방합이라는 게 뭐예요? 자기의 소속 집단 속에서의 그 정보력을 흡수하고 또 사람들과의 단합, 결속력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힘이 있더라 이거죠. 그러면서도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? 자기가 거기에서 뒤처지지 않고 이끌어가거나 그 자기 역할을 감당해내는 힘이 있더라 이거죠. 자, 방합의 중심축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인묘진에서 뭐예요? 인묘나 묘인이나, 그쵸? 묘진이나 진묘나 이렇게 중심축인 묘를 기준으로 있을 때, 그쵸? 그게 년월에 있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자자구조 자체도 뭐예요? 자자구조 자체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방합 중심축에서 방합 내에서 한다기보다는 이 자자구조는 이 자체가 삼합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적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방합 중심축에서 제외시킨 것 뿐이에요. 자, 어찌됐든 방합 중심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좌오묘유라고 하는 것이 년에 있든 월에 있든, 그쵸?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그 방합을 완벽하게 완성시키지는 않지만, 뭐 예를 들어서 해자축이라면 해자가 같이 있든가, 그쵸? 자축이 같이 있든가. 방합 중심축을 갖고 있는 이 구조는 사회 속에서 상당히 자기 능력을 인정받는 때가 분명히 온다. 자, 이번에 삼합 중심축. 자, 이 삼합 중심축이 방합 중심축보다는 좀 약간 돌출 행동이 있어요. 삼합의 중심축을 년월에 갖고 있을 때 사회 속에서 주변을 변화시키거나 주변과 이제 뭐 충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든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바꾸든가 또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받는다든가. 자, 삼합 중심축이 있는 분들이 기존의 방합 조직과 부딪히면서 또 어느 때에는 또 튕겨나가요. 기존의 그 질서 체계를 깨부수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, 기존의 방합 조직과 부딪히고 어긋남으로써 깨질 수 있는 요소도 있다는 거죠. 자, 이 신자진 삼합 구조에서 자진 구조가 있거나 진자 구조가 있거나 자신 구조가 있거나 신자 구조가 있거나, 자, 이것이 년월에 있어야 돼요. 년월에 있다면, 자, 이 사람은, 그쵸? 공통점이 뭐예요? 자가 있는 거죠. 자가 없으면 안 돼요. 자를 기준으로 신자진이 만들어져야 돼요.
자, 그 다음에 해묘미가 있죠. 자, 해묘미에서 삼합의 중심축은 뭐예요? 묘죠, 묘. 묘를 기준으로, 그쵸? 묘미 구조이든가, 미묘 구조이든가. 하여튼 묘가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해묘, 묘해 구조이든가. 그쵸? 하여튼 묘가 있어야 돼요. 자, 이 기준점을 놓치시면 안 되죠. 자, 그 다음에 사유축 삼합이 있죠. 여기에서는 유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. 자, 닭띠생이 축월에 태어났든가, 닭띠생이 뱀달 태어나든가, 또는 뭐예요? 소띠생이 유구월에 태어나든가, 또 뭐예요? 뱀띠생이 유구월에 태어나든가. 그쵸? 자, 그 다음에 인호술 구조에서 5를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. 삼합의 중심축을 갖고 있는 개인의 카리스마가 발생하고 발산이 되더라 이거죠. 자, 방합의 중심축, 삼합의 중심축을 연월에 갖고 있는 구조를 봤어요. 자, 세 번째는 뭘까요? 형살이죠, 형살. 자, 형살 중에서 자묘죠, 자묘. 술미죠, 술미. 양띠생이 술월에 태어난 경우도 강력한 힘이 있는데, 술미 개띠생이 미월에 태어난 경우가 제가 볼 땐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. 토끼띠생이 자월에 태어난 경우가 더 강한 것 같아요. 쥐띠생이 묘월에 태어난 것보다. 이 형살이 진짜 제대로 쓰인다면 이 세상은 정화가 될 거예요. 좀 더 발전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. 공부하겠지만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는 또 인물들이 있어요. 형살과 파를 가진 분들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되지 않게 이렇게 청소를 시켜주는 그 위대한 스승이 나오기도 해요. 여기에서. 이거는 뭐 합의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합은 또 관계를 떨쳐버릴 수가 없잖아요. 방합은 또 뭐 조직 내에서의 관계, 삼합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, 또 자기랑 관계된 사람, 여기에 또 얽혀있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청소하는 사람으로 발전하기가 참 힘들어요. 근데 이제 이 형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등장한다면 이 세상은 또 바뀌는 거죠. 판도가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죠. 그건 이제 다음 편에서 공부하시고, 자, 형살 매력이 있는 거예요. 이분들이 이제 제대로 자기 수양을 거친다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. 자, 참 사주구조라는 것이 어떤 사주구조는 합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어떤 사주는 부딪힘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버리고, 자, 이게 참 매력이 있는 거죠. 자, 자신이 어떠한 사주구조에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음 편에서는 다른 내용을 갖고 올게요.